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2일 국회를 개원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이 6개월 넘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선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희소식에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4.83포인트, 1.91% 오른 1854.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로 안정화 기구의 직접적인 은행 지원 합의와 스페인 국채 시장 안정 지원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기관이 3,033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로써 기관은 최근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도 1,564억 원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날도 1,58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엿새째 팔자에 나섰고 개인도 2,24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정부의 건설업체 자금 지원 소식에 힘입어 건설업종이 3.38% 급등하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전자를 비롯해 금융, 기계, 유통 등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2.83% 상승하며 120만 원대를 회복했고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이 각각 4.20%, 3.07%, 5.05% 뛰었습니다. 삼성화재도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4.63% 급등했고 SK이노베이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NC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길드워2의 상용화 일정을 확정했다는 소식으로 3.4% 올랐고 현대백화점은 탄력적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4.4% 상승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3억 993만 주를 기록했고 전일 연중 최저치를 보였던 거래대금은 4조 2,930억 원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올 상반기 국내 증시는 유로존 이슈에 따라서 코스피가 심하게 출렁거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그쳤는데요. 다양한 기록들도 쏟아져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는 무려 266포인트에 달했고 총선과 대선 일정과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기성을 부린 상반기였는데요. 올 상반기 코스피 지수 최고점은 지난 4월 3일 기록한 2049.28이었고 최저점은 6월 4일 1782.46으로 그 차이가 66.8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날은 62.78포인트가 떨어진 5월 18일로 이날 하루만 시가총액이 35조 9,838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2조 646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역대 두 번째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급냉한 투자 심리를 반영하듯 올 상반기 내내 거래량은 매우 적었는데요. 지난 28일에는 하루 거래 대금이 3조 1,955억 원에 머물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6월 한 달간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4조 657억 원으로 지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는 기업공개 시장까지 급냉시켰는데요. 5월 상반기 새로 상장된 종목은 10개로 2000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수익률도 대체로 저조했는데요. 새내기 주 10개의 공모가 대비 등락률은 마이너스 0.40%에 그쳤고 6개 종목이 최대 39.17% 하락했습니다. 예, 한편 올 상반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의 독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치인 테마주들도 상반기 내내 증시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역대 처음으로 14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상반기 내내 증시를 떠받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종가 141만 8천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지난 5월 2일 코스피 지수 내 삼성전자 시총은 18%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도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내 삼성전자 비중은 16.4%로 연평균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올 상반기 내내 증시에서는 정치인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대선 테마주들의 행보에 따라 테마주들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써니전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과거 안랩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올 들어 876.98%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2일 국회를 개원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항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규빈식당에서 만나 다음 달 2일 오전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오후에 개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을 각 당 15명씩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습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로 내달 5일 구성되며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이 6개월 넘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 0.05%, 신도시 0.02%, 수도권 0.02% 하락해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이어 2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락폭은 다소 줄었지만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등이 가격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전세 시대는 지난주에 비해 신도시만 0.01% 소폭 하락했고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은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21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6월 29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백내장 수술, 맹장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7월부터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교습비도 오르게 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 오전 명동은행회관에서 16개 보험사 사장과 생명손보협회장을 만나 행락철과 장마철이 본격화하는 7, 8월에 사고가 늘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가입자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두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보험사가 그룹 이익에만 앞장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저축성 보험 공시 이율 인상 경쟁과 절판 마케팅, 불안전 판매 등이 재현되면 미스터리 쇼핑이나 현장 점검을 해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 탭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는 삼성전자가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세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 탭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지 5시간 만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항소법원의 판결 전에 갤럭시 탭의 판매 금지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본안 소송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8개 브라질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떠받치는 글로벌 환경에서 브라질 은행들이 브라질 정부보다 현저하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는 없다며 이들의 신용등급을 1에서 3단계 낮췄습니다. 이로써 이들 은행의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브라질 정부에 부여한 BAA2 등급과 같거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이 됐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 대상은 방코도 브라질, 방코 사프라, 방코 산탄데르, 방코 보토란팀 등입니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산정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은행 정부를 재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만큼 앞으로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을 한 건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 정재부의 서민우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걸 정부도 인정하게 된 셈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통상 연말에 다음 연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하는데요. 정부는 작년 말에 올해 연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7%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재정위기가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자 정부가 성장률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바로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로 당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3.3%를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것임을 정부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활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28일, 그러니까 어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목할 만한 대책이 바로 건설사 지원 방안인데요. 정부는 우선 2조 원을 투입해서 은행권 소유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3조 원가량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도 발행합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침체되어 있는 건설 투자가 좀 더 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회사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PF 채권 매입과 P12O 발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와 건설 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털 수 있는 것은 모두 털고 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PF 채권 매입과 P12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먼저 PCO 발행이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성격을 갖는다면 부실 PF 채권 매입은 은행들의 자금 숨통을 트여서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PF 채권 매입은 현재 운영 중인 PF 정상화뱅크의 자본 확충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요. PF 정상화뱅크는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가 은행권 부실 PF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사모펀드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곳에 2조 원가량을 투입해서 은행권의 PF 채권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이 소유하고 있는 부실 PF 채권 가운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실 PF 채권 규모를 약 2조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된다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PF 채권은 모두 정리되는 셈입니다. P12O 발행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P12O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신용도를 높인 증권을 말하는데요. 해당 기업은 P12호를 시장에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 P12호 발행이 허기만 달래는 수준이라고도 하지만 자금난에 빠져있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최우량 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총 3조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반 국민들은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도 있었습니까? 네, 주거 관련 대책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집주인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임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보증을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세입자가 급한 대로 이사에 필요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증금 환급을 지원받고 있는 세입자는 자신의 소득 여건에 관계없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의 80%나 기존 거주주택 보증금 90% 중 낮은 금액을 총 2억 원 한도까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받은 해당 공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세입자는 기존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 우대형 상품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20년 만기 대출 금리를 현행 4.4%에서 4.2%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하반기 안에 실행됩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도 나왔는데요. 특히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해당 주택의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서 중소형일수록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지식경제 R&D 성과 전시회에서 공기 없는 타이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비공기입 타이어는 일반 고무 타이어에 쓰이는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아 운전자가 수시로 공기압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또 주행 중에 공기압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NHN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한게임 구조조정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NHN은 스마트폰 게임 사업본부인 S게임본부와 온라인게임 본부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양 본부의 통합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사업의 총괄 체계를 단일화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는 8월 28일부터 온라인 게임 길드워2 서비스를 유럽과 북미에서 동시에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길드워2는 700만 장 이상 판매된 길드워의 후속작으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패키지 가격은 표준판이 $59.99이며 디지털 디럭스판이 $79.99, 소장판은 $149.99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내년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보령제약그룹은 일본 A&D사와 합작으로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기업 보령 A&D 메디칼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A&D 메디칼은 다음 달 동맥경화 조기 진단 장비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